자, 우리 금융기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여신이 있고, 그쵸? 여신이 있고 수신이 있는 거죠. 그죠? 여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제, 그죠? 거기서 이자를 주겠죠. 그 다음에 또 받은 돈을 갖다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둘 사이에 우리가 그, 예금과 대출, 요 차이가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죠. 스프레드. 그죠? 요 스프레드를 취하는 게 금융기관의 이익이죠. 그죠? 근데 자, 요 금융기관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가서, 요렇게 하는 업무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간접금융이라 그러죠. 간접금융. 그죠? 간접금융이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이건 뭐예요? 직접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가장 쉬운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뭐 여신 기능만 취급한다. 뭐 수신 기능만 취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쉬운 얘기예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그 16페이지 금융기관 기능부터 나가는 겁니다. 자, 중간에 하나 보시면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과 투자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그 위험을 축소시켜준다. 그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그 신용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험과, 그죠? 투자 자산의 어떤 가치가 하락에 대한 위험. 이거를 어떻게 한다? 축소시켜주는 거죠. 자, 투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식에 채권 이런 거 투자하면 뭐예요? 시장 위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죠? 가치가 하락하면은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쉽게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 이런 채무 불이행 위험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부채가 있다 그러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통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그런 융통해주는 이런 직접금융 은행 같은 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내가 만약 직장 다니다 직장이 폐업돼서 소득이 없어졌다. 그럼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채무불이행 위험, 즉 신용위험에 빠질 거 아니야.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재원 조달을 못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주잖아. 조달을 해주잖아. 그죠? 이 여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또 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돈을 어떻게 돼? 지금 은행에 예를 들어서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MMDA로 돈이 많이 모인다. 물론 수십실 금식이지만 그런 건 뭐예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돈을 안 들어가고 은행에 돈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그런 가락이 하락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다 돈 안 놓잖아. 금융기관에 넣어서 안전하게 뭐 5%면 5%, 6%면 6% 그거 먹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투자선 그 가치 하락 위험에 대해서 그런 걸 축소시켜주잖아요. 그죠? 일종의 해지 기능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금융기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있으면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뭐 금융투자회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가보면 은행이 있고 증권, 보험, 뭐 자산운용사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여기 보시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비은행 예금 뭐 취급기관이다. 자, 은행에서는 뭐예요? 은행에서 금방 얘기했잖아. 그죠? 여신, 수신, 예대마진에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데 비은행은 왜? 은행은 아닌데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유사한 업무를 한다. 근데 은행은 아니란 얘기야. 그죠? 은행은 아니다. 근데 이런 금융기관이 어디 있냐? 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자, 은행하고 증권하고 보험 요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중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아닌 것은 그럼 답이 뭐예요? 뭐 보험이나 증권, 은행 이게 나와 있으면 걔가 답이야. 그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에 가져야 될 사항이니까. 자, 계속 나는 금융상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우린 단기간에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맞추는 연습을 하는데 그 안에는 확률이 높은 게 있고 중짜리가 있고 소짜리가 있다. 지금 이런 건 뭐예요? 소짜리지만 다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쉬운 건 쉽게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거나 다 중요한 거하고 다 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도
자, 은행이 있는데,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특수은행법,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은행을 얘기할 적에는. 그래서 은행법에 은행할 적에도 첫 번째가 우리가 시중은행이 있고, 두 번째는 지방은행, 세 번째는 외국 은행 중에서 국내 지점.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설립한 근거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한 은행들이란 얘기죠. 그죠? 우리 시중에 있는 은행들, 그죠? 시중에 있는 은행들. 그 다음에 지방의 은행, 뭐, 제주도면 제주도, 부산, 대구, 전북 하나씩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 외국은행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아닌 것은 그럼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 특수은행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수은행도 우리가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그죠? 대표적인 게, 뭐, 산업은행. 이런 건 다 특수은행이죠. 그죠? 뭐, 수출입은행.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한국은행 같은 것도 특수은행이에요. 그죠? 한국은행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농협, 농협, 수협, 이런 것도 우리가 특수은행에 보면 된다. 그래서 다음 중 특수은행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신탁법은 우리가 신탁법이 있기 때문에 신탁법에서 자, 맞춤형이냐, 뭐 분리가세형이냐, 불특정이냐, 그죠? 불특정, 금전 신탁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뭐 여기, 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도 뭐 자산운용사라고 나오는데, 자산운용사는 뭐예요? 우리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업자죠? 그죠? 집합투자업자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산운용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증권투자 대행기관이죠? 증권투자 대행기관.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뭐야? 펀드 아니야? 펀드. 그죠? 펀드. 공동의 자금을 증권에 대행해서 투자하는 기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호저축은행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은 뭐예요? 제2금융이죠? 그죠? 여러분들 특히 시험에서 다 문제가 있던 것만 얘기하는 거죠. 뭐 제1금융이 아닌 것은 그러면 상호저축은행이 답이에요. 그죠? 이건 제2금융이에요.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는 일반 서민이에요. 서민 대상. 그죠? 일반 서민 대상이다. 그 다음에 중소사업자. 요걸 좀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죠? 중소사업자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여기 신협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협동기구. 우리가 신용협동기구, 신용기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얘네들은 뭐예요? 영세, 소득자. 영세한 사람이다, 영세한 사람. 그래서 여기 만약에 반대로 중소사업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바꿔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나와요, 이렇게. 자, 신용협동기구가 아닌 것은, 이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하나는 농수협, 단위조합. 얘를 우리가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상호금융이다. 그죠? 그 다음에 신용협동, 신협이 있고, 이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이런 게 있다. 신용협동조합.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날 신용협동기구가 아닌 것은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농수협 단위조합, 또 상호금융 이렇게도 나와요. 신용협동조합, 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